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쌤이 옆에다가 3차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비교를 해줄게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자, 두 개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얘는 a분의 c예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동시에 곱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규칙성이 동일합니다. 3차식만 외우면 2차식은 뭐 그냥 더 적으니까 자동으로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개수에 자, 주목을 합시다. 한 개씩 더하고 있지. 맞지? 항의 구성 요소가 하나입니다. 한 개씩. 그다음에 얘는 두 개지.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뭐다? A 깔고 가니까 A분의 B 첫 번째. 두 번째 A분의 C. 첫 번째 A분의 B, 두 번째 A분의 C. 됐죠? 자, 첫 번째 A분의 B, 두 번째 A분의 C, 세 번째 A분의 D. 알파벳 순서로 갑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한 개씩 더 할 때는 첫 번째 A분의 B, 두 개씩 할 때는 두 번째 A분의 C, 세 개씩 할 때는 세 번째 A분의 D.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부호. 부호는 뭐부터 나온다? 마이너스부터 나온다. 그리고 교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차례인데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뭐고? 얘의 규칙성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기 때문에 얘 하나 외우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흡수되는 거다. 이해되겠나? 괜찮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물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걸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안 됩니다. 쌤 지금 얘기한 거 순서 얘가 한 개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외워도 되긴 되는데 이거 그냥 문자를 달달달달 외우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아씨 a분의 b인가 a분의 c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패턴을 기억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 2차식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2번 유형은 패스합시다. 넘어가고 74쪽 가볼까? 유형 13번 한번 봐요. 13번 유형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조건이 주어지면 두 근을 다음과 같이 놓고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두 근의 비가 나온다. 자, 당연히 B가 나오면 그 B 자체가 근은 아닙니다. 1의 3이라고 한다. 2하고 3이 근은 아니야. 물론 2, 3이 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4, 6도 B는 2대 3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값을 공통되는 값을 곱해줘야 돼요. M 대 N이라고 하면은 MK, 뭐 NK를 하든 책에는 M 알파, N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 어떤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배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라고 얘기하면 두 개의 차가 뭐 P다. 그러면 기준이 사실 뭐냐에 따라서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자, 뭐 차가 2다 그러면 2, 4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차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 2를 빼면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AP 또는 A 빼기 P A가 아니고 알파 더하기 P 그 다음에 알파 빼기 P 알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치? 맞지? 그래서 차가 어떻게든 뭐다? P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 당연히 뭐고 한 근을 알파로 두면 다른 한 근은 이 녀석이 K배니까 거기다 K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두 근을 잡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537번 문제 볼게요. 537번 문제.
자, 537번. 2차 방정식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배의 m 플러스 1 x 그 다음에 빼기 4m은 0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두근의 b가 1대 3이랍니다. 자, 정수 m은 얼마냐? 두 근의 b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어떤 수를 곱하라 했잖아. 알파하고 3알파라고 둡시다. 가정을 할 거예요. 내가 근을. 그러면은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1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됐나요? 자,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니까 마이너스 4m요. 괜찮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자, 얘 정리합시다. 어떻게 돼요? 알파랑 3알파 더했으니까 좌변이 4알파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4 약분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얼마?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알파의 모양을 찾아냈어. 됐지? 그 다음에 저기 보면 3하고 알파 제곱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고 알파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묶어낸 거 의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쓸게. 3에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쓸게요. 이 마이너스 셈 어디 가고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이게 제곱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되겠어요? 그래서 쌤이 저렇게 그냥 바로 적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m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전개해서 문제를 풀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죠? 맞지?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아, m이야. 여기 정수를 써야 돼. 정수 m이네. 2차 방정식 풀면 조건에 맞는 거, 조건에 안 맞는 게 생깁니다. 조건에 안 맞는 거 그냥 버리면 되겠죠. 그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3m제곱 3m제곱 그 다음에 2m에 3이니까 6m 플러스 1에 3이니까 3은 마이너스 4m 요리 되겠네. 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3은 0.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1, 3, 3, 1로 하면 되지. 1, 3, 3, 1 이렇게 하면 9 이렇게 하면 1 더하면 10 되잖아. 그지? m 플러스 3 3m 플러스 1 그래서 m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이 나오는데 정수라고 했으니 얘는 버리고 마이너스 3 가져가면 되겠죠. 됐나?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4번 유형 봅시다. 14번 유형은 뭐고? 두근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군. 자,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변형한 후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미정계수한다. 자, 뭐 글로 정리해놓은 걸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힘들지, 그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541번 볼게요. 541번. 자,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kx x제곱 플러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얘가 0입니다.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굳이 이거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2k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자, 그러고 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0이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1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써야 되죠? 뭐 써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있고 알파 베타 있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있으면 곱셈 변형식 쓰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맞죠? 네.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k 마이너스 1. 됐나요? 괜찮나? 정리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얼만데? 10이라고 했잖아. 됐죠?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자 플러스인데 넘으면 제가 마이너스 10 되니까 마이너스 8 되겠지 그지? 4로 나누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네.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지 그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는 0 해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하고 2네요. 조건 봅시다. 조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수 k를 구하라. 그러면 k 얼마? 2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유형 볼까? 75쪽에 15번 유형 보면은 두 2차식의 근이 알파, 베타로 표현될 때 미정계수 구하기. 얘는 또 뭔가요? 자, 545번. 545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알파 그냥 바로 갑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자.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 자, 이 녀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랍니다.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두 근의 합이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하면 b잖아. 그지? 맞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내가 아는 값을 집어넣어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했잖아.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은 어디대로? 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는 얼마예요? 4겠지, 그지? a가 4인 거를 내가 알아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겠지.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얼마요? b는 12네.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두 개 더하래. 4랑 12 더하면 16이지 뭐. 그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지저분하게 막 써져 있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은 정리부터 합니다. 정리부터. 식을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놓고 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그때 판단을 하세요. 문제 또 보고 나서 아씨 문제 긴데 뭐 되게 지저분한데 복잡해 보인다. 아씨 어렵겠다. 그게 아니고 정리 딱 해놓고 나서 와 정리했는데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어.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근데 정리 쓱 했더니 근과 계속해서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네. 풀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어렵지 않잖아. 이 난이도 거의 하문제잖아. 이 정도는.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특히나 보면은 활용 문제에서 문제 글록수록 길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식도 되게 복잡한 식 막 적어놨습니다. 근데 복잡한 식을 니들 보고 구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식 다 구해져 있습니다. 그 식에 그냥 대입만 쏙쏙쏙쏙 하시면 돼요. 숫자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사치계산, 산수계산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뭘 맞출래? 그냥 활용 문제는 내가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신경 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한 단원에서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그 단원을 진행해가면서 문제 난이도가 차츰차츰 상승한다라고 치면 오히려 계산의 난이도는 활용해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거의 초반에 나오는 난이도랑 비슷합니다. 근데 왜 얘를 못 푸냐? 이거의 갭이 뭐냐고. 이게 문제 해석이에요. 문제. 해석. 뭐? 독해력. 독해력의 문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글을 이해를 하고 내가 그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껴요. 알겠나? 졸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이것만 되면 문제 단위는 더 쉽다니까요. 훨씬 쉽습니다. 이 직전에 배운 것들 어려운 문제들보다 더 쉬워요. 활용 문제가.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들은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독서하기인데요. 이들 지금 벌써 뭐 고등학생인데 언제 책 보고 독서력을 올리겠노? 그지? 시간도 많이 필요하거든. 책을 읽는 데는. 처음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책 읽는데 한 권 읽는데 막 몇 주씩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숙달된 학생들은 뭐 하루에 한 권, 뭐 빠른 학생들은 몇 시간에 한 권씩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뭐 초중등 때부터 쭉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를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해보세요. 너희들 만약에 이거 연습 안 되면 쌤 영상 찍어오라 한다. 응? 문제 설명하는 거, 문제 해설하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거 영상 찍어오라 합니다. 내가 뭐 부끄럽게 얼굴 나오기는 안 하고 문제 카메라로 폰으로 이렇게 들고 문제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있잖아. 설명하듯이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영상 찍으라고도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해석되는 게 안 돼. 해석이 너무 안 돼서 그렇게라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친구들하고 설명하는 거 연습하세요. 괜히 막 옆에서 야, 니 이거 풀지 않아? 갑자기 왜 이렇게 푸는데? 하면서 둘이 막 연습하라고. 알겠죠? 어? 안 친하나? 친하나? 그래.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쌤이 요즘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스토리를 만들라 그래요. 문제를 풀어갈 때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산의 과정,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 스토리를 만들라 그래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난 도저히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뭔지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하고 있잖아. 2차 방정식 문제 만났어. 아까 직전의 문제 같은 경우 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를 문제 풀이 적기 전에 간단하게 앞에다가 한번 적고, 아, 그러면 내가 뭐고. 적어도 그게 무슨 연습이냐면,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이에요. 아, 이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어떤 능력을 요구를 하는구나. 내가 뭐 구구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걸 통해서 자꾸 캐치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도 캐치하기가 점점 수월해질 겁니다. 그렇게 연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노트 필기 할 때 보통 날짜 적고 책 번호 적고 책 적고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적고 그리고 풀이 쭉쭉 나가잖아. 그럼 그 문제 번호 밑에다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핵심 개념들 간단하게 뭐 길게 쓸 것도 없어요. 근각계수관계, 인수분해, 곱셈공식 뭐 이렇게만 적으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쌤이 시키는데도 안 하면 내가 초등학생들처럼 나중에 노트 검사 막 하고 한다. 알겠죠? 자, 유형 16번 가봅시다. 16번 유형. 76조.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원이죠. 자, 이거는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 이렇게 한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가 왜 이래 되느냐? 얘가 왜 이래 되느냐? 두근 우리가 중3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뭡니까?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를 끌어내는 거 공부하죠. 기억나요?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뭐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그지? 맞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뭔데? 두근의 합이잖아. 얘는 곱이잖아요. 아, 이러니 근데 합과 곱을 알면 뭐다? 2차식을 거슬러서 다시 뽑아낼 수 있다고. 이게 되겠나? 됐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8번 봅시다. 548번. 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란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자, 일단 이거 적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찾아내래요. 그러면 합을 적읍시다. 합이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6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곱은요? 두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입니다. 됐나요?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되고 플러스 1이면 얘는 얼마예요? 3이죠. 자, 합과 곱이 나왔으니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돼요. 자, 16번 유형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을 봅시다. 17번 유형. 잘못 보고. 왜 잘못 봐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노, 그지? 볼 때 단디 보지. 꼭 보면은 잘못 본 놈들 항상 나오지, 그지? 자, 552번.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어서 그냥 바로 갈게요. 552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 다음에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래서 자, 유리는 뭘 잘못 봤다고?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고, 그 다음에 준호는 뭘 잘못 봤다? 상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제대로 본 건 얘는 상수를 맞게 봤고, 얘는 x의 항을 맞게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제대로 본 것만 가져가면 될까, 이거. 그래서 유리는 근을 마이너스 5하고 3이라고 얻었고, 준호는 1 뿔마 루트 3이. 자, 이렇게 근을 얻었답니다. 그러면은 야는 상수를 해야 되니까 상수 나온 건 뭔데? 두 근의 곱이잖아요. 자, a를 하지 말고 x제곱 플러스, 왜 또 플러스고?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자, 상수는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그게 상수단 말이야. 그지?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지. 됐지? 얘는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2죠. 그럼 얘는 x의 개수 제대로 봤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합이 얼마? 2라고 했으니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죠? 이건 뭐 직접 막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18번 유형 볼게. 555번 봅시다. 자, 얘는 또 뭐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작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생깁니다. 함수라는 녀석은요, 자, 함수, 내가 고1반에서 함수 얘기했나? 함수. 내가 함수 언제 제일 처음에 배울까? 중3요? 중1요? 우와, 너 이거 초등학교 때 이 그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했다고? 곱하기 2를 하면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6 나와요.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했나? 안 했나? 했지. 이거 다 했어요.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예요. 요 놈이 함수예요. 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알겠지? 그래서 x값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값도 하나로 결정되는 것, 이게 함수잖아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거, 그게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다? 들어간 놈이 똑같으면 나온 놈도 똑같습니다. 얘가 A를 집어넣었는데 6이 나왔다. 그럼 얘는 뭐라고? 3이라고. 왜? 3놈에 6 나오니까 A 집어넣어 6 나왔다면 애초에 들어간 녀석 얘는 뭐라고? 3이어야 한다고. 알겠지? 3이 들어갔을 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답이 6으로 나왔으면 얘는 뭔지 몰라도 3 들어갔을 거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모양을 A로 했든 뭐 B로 했든 C로 했든 어쨌든 들어간 놈은 뭐라고? 3이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왜? 함수는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이 결정이 돼 있거든. 이해됩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문제를 보시면, fx가 0이에요. 555번 보면, 자, 이거 지울게. 555번 보면, 자, fx가 0. 이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로 돼 있나요? 4 돼 있어요. 4 돼 있어요. 그러면 f의 2x 플러스 1은 0. 자, f 알파는 뭐라고? 0이죠. 왜? 이걸 만족시키는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함수라는 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F입니다. 동일하게 F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물은 보지 마세요. 근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0 만들, 요 근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알파가 돼야 0이 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왜? F에 알파 넣으면 0 나오거든. 그럼 얘가 알파가 되면 0 나올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A를 집어넣는데 6 나왔으면 뭐고 A는 원래 뭐였어야 된다고? 3이었어야 된다고. 얘를 집어넣어서 0 나왔으면 얘는 원래 뭐여야 된다고? 알파여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인상 쓰고 있다.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그지? 자, 다시, 그 틀 다시 그리자. 우리 초등학교 때 봤던 거. 곱하기 3이야. 이번에는 3 해볼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9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모르는 머시기를 집어넣었어. 근데 9가 튀어나왔어. 그럼 그 머시기는 뭐 해야 돼? 3이어야 되잖아. 그지? 3 넣어야 9 나온 놈이니까. 맞잖아. 3, 3은 9 되잖아. 그지? 그럼 네모 곱하기 3 하면 9가 나오려면 이 네모는 뭐고? 3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F란 녀석이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이번엔 내가 모양을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 나왔대요. 그럼 얘가 이해해야 될까, 얘가? 이해됐나? 이제 이해됐지? 설마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은 저 우리 초등 수업 다시 해야 될 거야. 되지? 그지? 자,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얘 집어넣어서 0 나왔다면 얘랑 얘가 같다. 됐죠? 안 됐나 혹시? 안 됐나? F요. 그래. 우리 함수 F.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F란 놈. 무슨 작용할지 모르겠어. 뭐 식이 있겠지. 그냥 fx로 받았으니까 내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 뭐 3x 플러스인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냥 그렇대. 문제에서 그렇대. 뭐 f랑 하고 가정하고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온대. 근데 또 뭔가를 집어넣었다면 0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애초에 알파랑 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걸 집어넣어야 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함수는요.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알겠죠? 얘가 같으면 얘가 같아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같으면 얘도 당연히 같아야 돼. 얘가 다르면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놈 더 있잖아. 베타 집어넣어도 0 되니까 2x 플러스 1을 갖다가 뭐고? 베타. 이때 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x는 얼마? 첫 번째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게 이제 두 근이 되는 거니까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자, x는 얼마?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두 근이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하라고 문제에서? 더하랍니다. 더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잖아.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 내가 아나 모르나?
여기 있네. 쏙 집어넣으면 4. 4 빼기 2는 얼마입니까? 2잖아. 2분의 2잖아, 결과적으로. 1이지. 이해됐어요?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찬찬히 둘러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내가 쌤 이거 너그 설명하려고 적은 거지. 실제로 쌤 적은 건 이만큼밖에 없어. 문제 엄청 간단한 문제야, 이거. 이게 함수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조금, 어, 함수의 특성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함수 제대로 이해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 많아. 니들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니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그냥 어설프게 뭐 함수 그냥 뭐 방정식 풀고 뭐 계산해가지고 답 나온 거 그거 계산 순수한 계산만 자꾸 할 줄 알지. 이게 전반적인 개념, 흐름이,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구구시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베이스가 돼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볼 거 아니야.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고. 응용 문제 나오면 다 틀리죠. 이해되겠나? 할 수 있겠나? 조금 감이 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플레이해서 보세요. 알겠죠?
유형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최대값이 나올 거냐, 최소값이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뭐 어, 언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굽어질 거냐,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줄렁줄렁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고? 꼭지점에 포함될 때는 그 꼭지점에서 반드시 최대든 최소든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온다? 그 꼭지점에서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진 녀석에서 나머지 하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찾아내는 게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